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보는 연습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아마도 절은 스님의 소유가 아니다 라는 제목일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거예요. 첫 번째 측면은 지금 현재 한국 조계종과 이 조계종 절의 일부 절에서 문화재 감람료나 관련되어서 정청래 의원이 통행세라든가 봉이 김선달이라든가 라는 식의 비꼬는 말, 이와 같은 말이 있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제자에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자면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을 탈퇴시켜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 제가 가급적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보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안을 비추어 볼 때 무엇을 비추어 볼 것인가 바로 본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처음 것을 하나 들어가 봅시다. 스님은 출가자잖아요, 그렇죠? 출가자는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고타마 시다타 인간 부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가장 큰 몇 가지를 지키고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5개가 있죠.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함부로 음행을 허락받지 않은 음행을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을 가급적 마시지 말라, 멀리하라, 이와 같은 내용의 5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개는 제가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개라는 것은 나름대로 내부에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불살생은 자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며,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은 훔치다 말다라는 것이 있으려면 내 것, 네 것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평생 탁발을 하시면서 남으로부터 빌어서 음식을 드셨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자면 내 것, 네 것이 없는 삶, 무소유의 삶을, 정신을 이제 원래 내 것이 없다. 그래서 옷도 기어 입으시고, 불투도 안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망은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 주장이 옳다고 강요하고 상처를 주거나 험담을 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내 의도에 따라서 대중을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다양한 나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은 정말 이건 정말 꼭 지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흐리멍텅한 정신으로는 깨어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음주를 좋아한다는 것은 뭐 깨어있음에 도달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아주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정신들에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이 이 개에 들어가 있으며 우리 불제자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를 그 정신을 계속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잘 유념히 보며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함양하고 또 그와 반대가는 방향, 소유와 욕심과 탐욕,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이라고 우기든가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든가, 이것은 불제자의 가장 기본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절은 스님의 소유입니까?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출가자는 뭐 원래 무소유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뭐 태어날 때 공수래, 예, 공수고, 예, 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죽는 게 사람이고, 니 거 내 거 할 게 없는 게 삶이며, 원래대로 하자면 탁발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상 한국에서 뭐 탁발 하려다가 잘못하면 7집을 아무리더라도 밥을 못 얻어먹는 수도 생기겠죠. 예. 인도와도 다르며 날씨도 다르며 너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항상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보시받은 시주받은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렇다고 스님이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원래 스님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스님의 목표는 뭡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무소유로 살아가셨는데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소유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뭐 스님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갖고 있다고 내보고 무소유를 하란 말인가? 스님 본인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스님 집단이 소유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유했다선 치더라도 기본 정신은 무소유의 삶을,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 언제부터 절이 스님의 것이었으며, 언제부터 절에 있는 부처님 사리가 스님의 것이었으며, 언제부터 절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스님의 것이었으며, 언제부터 문화재가 스님의 것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국토가 스님의 것이었습니까? 한 번도 스님의 것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스님의 것이 아닙니다.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자연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누구의 것입니까? 불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불경은, 땅은, 절은, 문화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절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스님이 수행을 하시고 불법을 퍼뜨리고 신자들과 불법 강좌도 하시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에 들어오는데 돈을 내야 들어오라.
절 경내에 들어오는데 절 돈을 내야 들어오라. 그것이 그 사람이 등산객이든 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관심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시라. 절은 반대로 돼야 돼요. 제 생각은요. 절은 돈을 줄 테니까 들어와서 제발 부처님 말씀 들어달라. 제발 여러분이 모두가 깨달음을 얻고 모두가 우리 모두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절에 들어오시면 제가 100원씩 드리겠습니다. 1000원씩 드릴게요. 절에 와서 경전 말씀 한번 듣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판에 절에 들어가려는데 그것도 등산을 하려 가는 길에 있어서 유명한 국립공원 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돈을 내야 들어올 수 있다. 들어가게 싫게 만들며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나쁘며 뭐 들어가 봤자 부처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한자로 해서 뭐 말을 읽어봤자 뭐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지나치게 하며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끔을 긋고 여기 들어오려면 돈을 내라. 그건 뭐 여러 군데서 하는데 뭐 우리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다 해도 다른 데서 모든 데서 다 해도 저희 스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보존하고 막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국가에 맡기세요. 이 문화재,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보려고 찾아오고, 저리 이제 좀 불국사, 이거 우리 뭐 통도사, 저기 송륜사의 법주사,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 너무 많이 찾아온다. 이거 관리하기 힘들다. 국가에 탁 넘기면 되잖아요. 이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대신 요거 일부 나머지 우리 수행하고 하는 나머지 우리 수행을 위하고 불법을 전파하는 그 위주의 곳은 내비두고 나머지 관리는 국가에서 하세요. 그건 뭐하다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돈 벌려고요? 저기 재산을 좀 늘려야 됩니까? 재산이 부족합니까? 스님 땅도 아니며 스님의 재산도 아니며 스님의 절도 아니며 스님의 문화재도 아니며 스님의 사리도 아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것이 되었을까요? 내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좋다. 그럼 한국이 대한민국 법이 조계종 누구 절의 소유로 되어 있다. 네.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독립을 한 지가 언제지? 100년도 안 됐잖아요. 한 70년 됐습니까? 지금 2010년이니까 1945년, 55년하고 75년, 76년?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부터 소유십니까? 내 거다. 아니면 조선시대부터 우리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을 때 스님의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누구의 것입니까? 내 소유라는 생각은 어디서 난 겁니까? 지금 사회는 연말연시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시 얼어붙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급증을 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다시 쪼는 정책을 국가에서 발표를 했죠.
국민도 답답하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어려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님들이 지금 이 대선 시국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국민이 불편한 바가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곤조곤하게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이 끼치지 않고 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문화재 보러 왔다가 부처님 말씀 듣게 하고 산을 타러 왔다가 어쩌다 보니까 가는 길에 절이 있어서 절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문화재는 누구의 것입니까?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이거는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부분 넘어갈게요. 예. 일부는 이제 오늘 제가 스님에게 스님은 무소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삽니까? 하고 막 따지고 있으니까 정말 우습지 않아요. 그쵸? 니도 뭐 니 거 있잖아. 니 집 있고 뭐 지금 찍고 있는 것도 니 카메라에 찍고 있잖아. 불교가 무소유의 삶이라는 어떤 정신을 이렇게 지향하는 이유는 사실 원래 무소유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내 건데 왜 내 게 아니라고 해. 삼성 회장 하면 좀 그렇겠구나. 어디 대기업 회장님이 자기 아들에게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죽으면 그 회사는 아들의 것이 되잖아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소유를 언제부터 그 사람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강력한 사회적 규범과 법, 관습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 때문에 때로는 대단히 강력한 이 사고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예, 찌들어 살게 됩니다. 이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국가에서 이건 네 소유야 라고 보장해 준다는 거죠. 예,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는 개념은 없었을까요? 옛날에도 있었겠죠. 조선시대는 없었을까요? 고려시대는 없었을까요? 신라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더 뒤로 가면 신석기 시대의 초창기 유년에서 갓갈아져 나왔던 우리의 조상시대, 그때도 니 거 내 거 있었을까요? 아유 건드지 마!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좀 먹으려고! 으르렁! 으르렁은 개가 그럽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야. 어느 날 뭐 혜성이 날에 확 때려 박혔어요. 서울 한복판에 우주에서 혜성이 날아가 때려 박혔어요. 정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소유 내 소유 하게 지켜줘야 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정부 상태가 됐다. 처벌할 사람도 국가 권력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까지 나의 것이었던 회사, 나의 것이었던 땅, 나의 것이었던 것이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보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아무나 들고 가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두고 회사에 딱 두고 와가지고 막 들고 가면 야 그거 내 거야 가져가지 마. 무슨 나라 망했는데 뭐 니 건 내 게 어딨냐 뭐. 그래도 내 거라니까. 니가 방해해 보든가. 경찰도 군대도 국가도 없으면 니 거 내 것이 보장을 안 해주겠죠. 이것이 너무 황당한 예를 드셨다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네 한국에 사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은 노비였어요. 노예. 조선시대는 강력한 계급사회였죠. 그 중에 노예는 결혼해도 자식도 노예고 노비로서 살아갔습니다. 평민이냐 노비냐 이거 엄청난 계급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많은 노비가 생성되었었습니다. 근데 조선이 망하고 어쩌어쩌 하다가 새로 대한민국이 들었으면 그 사이에 너는 노비야, 너는 양반이야, 너는 왕족이야 하던 것이 그걸 지탱하던 사회가 무너지고 나니까 뭐 없어졌네요. 그럼 그게 오래됐습니까? 100년밖에 안 됐어요. 뭐 120년. 진짜 한 겨우 100년쯤 됐겠네, 그렇죠? 1910몇 년, 1900년대 뭐 조선시대에서 조선 말기에서 일제 침범 이후 또 뭐 1945년 뭐 해방에 대한민국이 새로 생기는 데까지. 그럼 뭐 조선시대만 그랬습니까? 조선이 망하고 그것만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때 뭐 보장해주던 거, 일제가 보장해주던 거, 독립하고 나니까 다 뺏어 있다. 니 거 아니야. 사회가 보장해주던 것이 소유였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넘어오면 어땠을까요? 노비였다. 귀족사회, 계급사회의 귀족, 지방, 지주였다. 토지개혁을 한번 할 때마다 막 뺏어서 평민들한테 나눠주고 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국사를 보면, 신라, 고려, 고구려, 시작해 쫙 내려오는 이 역사 속에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비가 많아지고 평민이 없어지고 하면 다시 땅 뺏어서 지주들부터 땅을 뺏어서 다시 땅을 나눠줬어요. 소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해진 바가 없는 거다. 어느 날부터 그냥 이건 네 거 내 거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또는 강압적인, 사회적이든 강압적이든 약자는 들을 수밖에 없고 강자는 강요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는, 힘이 있는 자는, 권력이 있는 자는 이것은 다 내 거야. 너는 노비야. 다 내 거야. 너는 조금만 가져. 소유를 강요하는 거죠. 소유의 강요를 듣다 보면 진짜 소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훔치면 안 될 것 같고, 내 거는 뺏기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원래 내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내게 내 것이 없다. 이제 금 딱 꺼놓고 여기는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어디 감히 들어온단 말이야. 내 땅이야. 네 땅 아니다. 네 거 아니다. 아니 무정부주의자입니까? 그런 소리 이야기하게. 바로 본다는 것은 두 가지 같이 봐야 돼요. 현실 사회 속에서 네 게 있고 내 게 있고 내 소유가 네 소유가 있고 돈이 많고 좋고 등등 이런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도 있는 그대로
그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숫자에 불과하고 그 뭐 아무 의미 없다. 실제로는 뭐 어디 뭐 폭탄 한번 핵폭탄 한번 떠지고 정부 무너져 버리면 뭐 돈은 뭐 종이 쪼가리. 원래도 지금의 화폐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어떠한 약속이 없어. 그냥 국가의 보증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증이 떨어지면 갑자기 국가의 돈은 종이 쪼가리가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천억 원, 수조 원도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뭐 달러는 괜찮습니까? 달러도 어느 날 갑자기 종이 그냥 갑자기 뭐 얼마 전까지 엄청난 1달러만 갖고 뭐 5달러만 갖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00달러 갖고도 햄버거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약속일 뿐이니까. 그러면 원래 소유란 것이 없다. 태어날 때 니 거 내 거 없고 5살, 한두 살 애 보고 니 거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나눠 쓰고 같이 먹는 거죠. 근데 왜 니 게 내 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왜 니 거 내 거에 어마어마하게 원래 그런 것이 있는 것인 마냥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령 바로 보게 되면 전 우주에 니 거 내 것이 없다. 화성이 니 것이면 내 것이며 토성이 니 것이면 내 것이며 태양이 니 것이면 내 것이며 달이 니 것이면 내 것이냐. 어느 날 우주로 진출하고 서로가 땅긋기를 시작하면 달의 이 부분은 내 거야. 달의 이 부분은 네 거야 라고 할 날이 오겠죠. 우리나라의 산에 산과 들에 금을 꺼놓고 이것이 네 것이야 내 것이야 하고 있는 것이 한쪽은 현실이고 다른 한쪽은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의 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그냥 머물다 가는 것이다. 심지어는 오고 가는 것도 없다. 그 이야기까지는 이제 너무 멀리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크게 진짜 이제 받아보면 이제 구분이 잘 안 지어지거든요.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는 네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숨은 나입니까 아닙니까? 숨을 매일 쉬고 뱉고 있어요. 숨을 들이쉬었을 땐 내 것이면 숨을 내쉬었을 때는 남의 것입니까? 먹는 물은 내 것입니까? 네 것입니까? 요즘은 물도 사 먹어야 되니까요. 아이고 참 세상이 각박해졌네요. 소유가 없다. 바로 본다는 것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이제 잘게 잘라서 하나라도 명확하게 정령 진정으로 원래 모습이 그러하다 라는 것을 탁 하고 와닿았을 때 그게 와닿게 되면 이제 한 발짝 전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보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의 원래 모습, 우리의 생각, 관념, 관습 등등을 거치지 않고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당신 것과 내 것이 존재치 않는다. 그처럼 구분되지 않는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스님의 소유가 아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